지난 시간에 우리 복소수 i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네, 숙제들은 좀 해봤어요? 안 했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숙제를 안 하면 사실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의미가 없어져요. 숙제는 꼭 하세요. 그리고 얘는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봅시다. 71페이지예요. 자, 단원이 끝나면 그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질문을 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쟁여뒀다가 수업 시작하면 그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i의 거듭제곱, 음수제곱근 요거 하면 끝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이니까 언제니? 다음 주 수요일 날 조금 질문을 받을 겁니다. 알겠죠?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저거 끝나고 3시 반부터 또 수학이에요. 얘기 들었어요?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을 요 뒤에 붙여서 하는 거니까 요 앞에서 질문 받고 뒤에 진도 쭉 나갈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자습 시간에 숙제할 거 좀 숙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학 시간이 자습으로 바뀌니까. 네. 보죠. 자, 지난 시간에 허수 단위라고 해서 i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요 i라는 건 루트 마이너스 1을 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의미상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수 범위 내에서는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만 이제 존재하는 수다라고 해서 약자로 i를 쓴 겁니다. 그럼 얘를 제곱을 해봅시다. 얘를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죠? 이거를 한 번 더 곱해요. 양변에 i를 한 번 곱했다라고 하면 우변은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 한 번 더 곱해보자. i의 4제곱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이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럼 여기서 i를 한 번 더 곱하면 그냥 i가 나오겠죠. 결론,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의 n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4수로 나눠져요. n 값이 4k 마이너스 3, n 값이 4k 마이너스 2, n 값이 4k 마이너스 1, n 값이 4k일 때 이렇게 4수로 나눕니다. 자, 이걸 말로 바꾸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3인 거, 나머지가 없는 거, 이렇게 4수로, 4종류로 나눈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얘는 값이 i가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1, i 제곱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i, 요거는 1, 요렇게 4개가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듭제곱을 하면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값은 얼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2026년이죠. 2026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26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2가 되겠지. 나머지가 2니까 얘는 결국 i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야. 아무리 많이 거듭 제곱해봤자 저 넷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네. 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의 제곱근 이라는 말을 쓰는데 잘 보세요. a가 0보다 클 때 루트 마이너스 a라고 하면 루트 ai 라고 이렇게 써요. 이해됐습니까?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제곱근 하면 우리가 요거 생각하면 돼요. 루트 4라는 건 그냥 2지만 4의 제곱근 하고 물어보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치? 그래서 제곱근 4라는 것과 4의 제곱근의 차이는 뭐냐면 말을 하는 거의 차이인데 제곱근 4라고 했을 때 거기 쓰인 제곱근은 기호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4의 제곱근, 거기서 말하는 제곱근은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하면 4가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숫자, 그거를 4의 제곱근이라고 해.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a를 만들 수 있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i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곱근, 음의 제곱근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먼저 A하고 B하고 둘 다 0보다 작아. 됐죠? 여기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면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 A는 양수.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별 의미가 없어서 0은 뺍니다. B는 음수. 얘는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때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의 전체 루트 B분의 A 이렇게 나타내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얘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루트 3 i 곱하기 루트 2 i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일단 다음에 쓰고 루트 6 곱하기 i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얼마예요? 그냥 6이죠.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는 플러스로 바뀌었지만 t가 안 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고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냐 라고 봤을 때 지금 분모만 음수고 분자는 양수 또는 0이에요. 그죠? 양수 또는 0이고 분모가 음수야. 그러면 분모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라고 봅시다. 한꺼번에 쓰고 싶지만 양수가 아닌 이상해야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루트 3i 분의 루트 2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i를 곱합니다. 됐어요? 분모 분자에 i를 곱하면 분모는 루트 3 i의 제곱, 분자는 루트 2 i. 그럼 여기 있는 i 제곱이 앞으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앞으로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인데 분자에 i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는 뒤에다 곱할 수 있어요.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제 분모 분자 둘 다 양수가 됐으니까 하나로 합칠 수 있다.
루트 3분의 2 i. 자, 요 i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보자면 결국엔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요걸 줍니다. 얘네를 줘요. 밑에 있는 애들을 줍니다. 주고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요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만족한다라고 하면 여기 곱해지 요 안에 있는 애도 음수, 여기 있는 애도 음수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요걸 만족한다라고 하면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로 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음의 제곱근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선생님이 조금 특 이상한 건 하나 보여줄게요.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봐보세요. 자, 루트 3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봅시다. 루트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잘못된 거 있어요? 얘는 루트 마이너스 3i. 잘못된 거 있어요? 없죠? 루트 3i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뭐가 문제일까? 맞아요. 거기서부터 다르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랑 같아요? 근데 봐봐. 잘못됐어요? 아니. 잘못됐어요? 아니. 잘못됐어요? 아니. 잘못됐어요? 아니. 잘못됐어요? 네. 뭐가 문제야? 어디가 문제일까요? 선생님 말 맞다나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 이야기 한 대로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딘가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겠지. 1번 2번 3번 4번. 나 이거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사람. 준수? 오늘 처음 왔니? 어제 처음 온 거야? 오늘 처음? 어제? 나랑 수업이 처음이구나? 말을 해봐. 뭔가 잘못됐으니까 저렇게 나왔겠죠? 얘가 잘못됐어요. 애초에 저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라는 건 알아요. 그치만 플러스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로 바꾸는 순간 얘는 뭐가 되냐면 허수 범위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잘 보면 얘는 허수 범위로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실수예요. 어떻게 생겨도 실수랑 허수는 같아질 수 없어요. 같은 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집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 교집합이라 그러면 아직 안 배웠지. 공통적인 부분이 없어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뭔가 이론상 맞는 것 같긴 한데 얘가 약간 허점이에요. 없는 마이너스를 굳이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마이너스는 있는 걸로만 씁니다.
알겠습니까? 있는 마이너스만 쓰는 거예요. 없는 거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넘어가서 72페이지 1번을 볼게요. 우와, 항이 몇 개야? 1 더하기 i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i의 100제곱까지 더해라. 저게 전체 몇 개입니까? 항이? 101개. 맞아요. 101예요. 101. 얘가 101개야. 그럼 잘 봐. i랑 i 제곱이랑 i의 세제곱, i의 4제곱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반복이 되죠. 4개 단위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i라고 했고 얘는 아이고 마이너스 1 쏘리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i 얘는 1이라 그랬네. 그럼 이거 4개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0, 0, 0, 0 25번 나오겠죠. 남는 건 누구예요? 1 하나 남아요. 4개씩 싹 사라지고 1이 하나 남습니다. 됐죠? 두 번째 2번이에요. 2번 1-i분의 1 플러스 i 1-i분의 1 플러스 i의 몇 제곱? 100제곱 100번 다 곱해볼 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를 실수화를 먼저 한번 좀 해봅니다. 실수화를 하게 되면 분모 1-i 곱하기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는 1 플러스 i의 제곱. 자, 처음이니까 일단 전개를 쭉 해볼게요. 요거 전개하면 분모는 1-i 제곱이 되는 거고 분자는 1 플러스 2i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분모를 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러면 분모는 1 더하기 1이 돼서 2가 될 거고 분자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하고 사라져요. 남아있는 2i를 갖다 쓰게 되면 어라? 뭐랑 같아요? i랑 똑같아요. 그리하여 결국 얘가 뭐란 얘기야? i의 100제곱이라는 거죠.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1 나온다.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아마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보게 되면 요 부분 파트가 꽤 나올 거예요. 이 앞부분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는 시험 문제로 낼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잘 안 내요. 대부분 여기 i에 대한 거듭 제곱에 관련된 문제 혹은 그 뒤에 음수의 제곱근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네. 분모는 루트 마이너스 2 분자는 루트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6이다.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분의 루트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6분의 루트 마이너스 18 쓰는데 한 세월 다 가네. 안타깝지만 내 개인 빔이 없어요. 영어 시간에 빔 쓰지? 난 없어서 안 써요. 원래 학원에 있는 걸 쓰는데 이 교실이 없어요. 저쪽에 가면 있는데 거긴 좀 좁아서.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는 건 다 빼요. i로 다 솎아냅니다. 잘 봐. 그럼 얘는
루트 2i 분의 루트 4i 루트 6i 이렇게 돼요. 됐죠? 더하기. 자, 요거랑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요 위에 있는 건 5만 2번 곱한 거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5를 2번 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사라질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요. 그래서 5의 제곱이라서 얘랑 없어지면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i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바꿔 얘기하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25라서 루트 25 i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5 i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분모 그냥 5예요. 제곱을 하는 순간 25가 돼요. 그럼 쟤는 실수 범위에 속합니다. 실수에 속하는 애기 때문에 그냥 5가 되는 거고 분자는 루트 3i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더하기 루트 6i분의 루트 18i.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있는데 잘 보세요. 얘를 잘 보세요. 루트 2i분의 루트 4i 루트 6i.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분모 분자의 i를 곱하는 경우. 분모 분자의 i를 곱하게 되면 분모는 루트 2i 제곱 이렇게 되고 루트 4 곱하기 루트 6i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아니구나. 상관없겠구나.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약분을 하는 경우. i로 약분을 하게 되면 루트 2분의 루트 4 곱하기 루트 6 i 이렇게 돼요. 뭘 하든지 간에 위에랑 아래랑 어때요? 자, 얘를 좀 바꿔볼게요. 분모가 마이너스가 하나 밖으로 튀어나오고 분자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6 해놓고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약분은 해도 되는구나. 이해됐습니까? 분모에 허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실수로 바꿔줘야 돼 라기보다는 가능하면 약분해서 빠르게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없애고 약분할 거 약분하면 여기 루트 3만 남아요. 맞니? 2 곱하기 루트 3i 그래서 2 루트 3i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거 5는 없어지고 i제곱에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얘는 아까 말했지? 약분을 해요. 이렇게 약분하고 얘도 약분하면 루트 3만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결론 2 루트 3i가 끝난다. 됐죠?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9번 음수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된대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뭘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양수인 걸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이때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이때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빼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중3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중3 때 뭔가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그렇지. 절대값이 씌워져서 나와요. a-b 마이너스 절대값 b 요렇게 되는데 a-b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가 될까요? 음수가 될까요? 양수가 되겠지. 마이너스 b니까 양수로 바뀌잖아. 그죠? 양수라서 결국엔 a-b라고 하면 양수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나옵니다. 자, 절대값 b, b가 음수야.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와야죠. 그치? 마이너스를 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면 앞에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죠? 계산하면 뭐 나와요? A 하고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와. 됐어요. 거기 있는 뒤에 보면 실력 문제라고 있는데 걔도 뭐 그렇게 막대 먹진 않았어요. 하다 보면 또 할만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18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우리대로 진도를 나가고 진도를 다 나가면 현래쌤한테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현래쌤이 하기에 조금 벅찬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더 나가든가 할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뭐 여유롭다고 하면 우린 우리대로 문제풀이 하면 돼요. 알겠지? 네. 너네 공통수학 투도 배우니? 아니지? 그래, 공통수학 1만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거 수학 다음 주 거 범위 아직 안 정해졌어요. 시험 범위? 아직은 안 정해졌는데 경우의 수를 끝낼까 해요. 순열 조합까지. 왜? 미리 좀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특한 생각이에요. 네, 순열 조합까지 끝낼 겁니다. 수요일날 다 하는 거예요. Maybe. 우리 3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순열 조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순서가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야. 그것밖에 없어요. 오. 네. 해보면 압니다. 별거 없어요. 내용은. 사실상 내용만 딱 설명해라 라고 하면 20분 안에 다 끝나요. 그치만 우리에겐 문제풀이가 있죠. 네. 그 문제 푸는 게 좀 오래 걸려서 그래요. 할만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안 믿겨? 저 경우에서 못해요. 이런. 큰일 났네. 혹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진짜 쥐약이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잘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네. 자,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자, 용어부터 한번 볼게요. 경우의 수라는 용어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사건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사건과 경우의 수. 그죠? 사건은 뭘까요?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끽빵 하고 나는 사고가 아니에요.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라는 건 이벤트라고 해서 어떠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환경 안에서 같은 일을 반복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서 주사위를 던져. 계속 던져. 그럼 일어날 수 있는 사건. 1, 2, 3, 4, 5, 6이죠. 그 6가지 중에 우리가 이제 조건을 갖다 붙여요. 조건을 갖다 붙여. 짝수가 나오는 사건, 홀수가 나오는 사건, 소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사건이라는 거 앞에 붙인 말들이 뭐가 되냐?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사건이라고 하고, 경우의 수라는 건 사건에 따라서 숫자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건마다 나올 수 있는 종류별로 숫자가 있습니다. 그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별거 없지? 별거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일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확률 통계라는 걸로 발전을 합니다. 확률 통계 안에서도 역시나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요. 나중에 보면 이 통계가 되게 어려워 보이게 생겼어요. 생긴 건 굉장히 어려워 보이게 생겼는데 막상 이해 범주 안으로 딱 들어가면 통계는 별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달 반짝하면 다 맞춰요. 해보면 알아요. 경우의 수는 한두 달 반짝해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 압니다. 오늘 아까도 문제를 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상자가, 빈 상자가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검은 공이 4개가 있고 흰 공이 6개가 있어요.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는 2 이상입니다. 검은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 흰 공은 1 이하입니다. 공 10개를 상자 4개에 담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봐요. 재밌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짜증나는데 이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건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경우를 다 나눠놓고 각각마다 가지수를 다 세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운 뿐더러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각 셌을 때 중복되는 건 다 빼야 되고 안 들어간 건 다 넣어야 되고 그걸 일일이 다 세려면 힘들겠죠. 실제로 힘들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수능 30번 문제예요. 수능 30번 문제는 확통해서 수능 30번 문제는 90% 이상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경우를 막 여러 가지로 나누고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보기 직전에 고민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때 가면 또 얘도 풀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게 훈련이야. 지금부터 너네한테 미적분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배워야지.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네,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알겠죠? 네. 자,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단순히 가지수를 세는 겁니다. 가지수.
주사위를 던져요. 뭐 동전을 던져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요.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가지수를 세는 건데 가지수를 셀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주사위 하나와 동전 하나를 같이 던졌을 때 나오는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동전하고 주사위하고 같이 봐야 될까? 따로 봐야 될까? 같이 봐야 돼요. 왜? 상황을 생각해봐. 동전을 던졌고 주사위를 같이 던졌어. 둘 다 보라고 던진 거 아니야? 그죠? 동전하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난 주사위만 볼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럼 동전을 왜 던졌어? 안 그래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동전 주사위를 같이 던졌으면 동전 주사위를 동시에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고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동전이 2가지면 A, B라고 앞뒤라고 나눠져 있다. 그죠? 얘가 앞인 경우에도 6가지, 뒤인 경우에도 6가지, 각각이 6가지씩 있죠?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2가지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좋지만 그게 안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냥 보면 느낌상 곱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할까요? 선생님이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걸 12가지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8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생각에 조금 차이예요. 동전 앞, 동전 뒤, 숫자 1, 2, 3, 4, 5, 6 해서 8가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들으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동전 따로 보고 주사위 따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봐야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냐 이거야. 우리가 어떤 사건을 곱해서 계산을 할 때 곱의 법칙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곱의 법칙이라는 걸 사용하고 어떤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계산을 할 때 합의 법칙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언제 곱할 거고 언제 더할 거냐 이 차이입니다. 곱하는 경우는 언제냐? 동시에 진행을 하면 곱합니다. 얘는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아닌 경우에 합해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지만 문제를 보다 보면 이게 언제 동시고 언제 동시가 아니냐 이렇게 봐요. 잘 보세요.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 또 편의점 뭐 있니? 껌이라고 하자. 응? 껌. 자, 사탕 3가지, 과자 4가지, 아이스크림 5가지, 껌 2가지.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고를 때 가지수는? 120가지. 이해돼요? 그럼 저 중에 하나만 고를 때 가지수는? 14. 14가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자, 앞에서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씩 고를 때라고 했어요. 그지? 잘 봐. 사탕 하나 골랐다. 선택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안 끝났어. 과자 4가지 중에 하나 골랐어. 선택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그 다음 아이스크림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요. 선택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껌 2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요. 선택 끝났습니까? 아니야? 더 뭘 먹으려고? 끝났지? 끝났어요. 계산 끝난 거예요. 이해됩니까? 바꿔서 이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사탕 셋 중에 하나를 골랐어. 끝났지? 과자 넷 중에 하나를 골랐어. 끝났죠? 아이스크림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럼 끝나요. 껌 2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럼 끝난 겁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보면 끝난 애들끼리, 선택이 마무리된 애들끼리는 다 더합니다. 됐어요? 선택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싹 다 곱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중간에 휴게소를 들릴 거야. 자, 서울에서 휴게소까지 가는 길이 5가지가 있고 휴게소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10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어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에 도착해야 끝나는 거지.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50가지겠죠. 왜? 서울에서 휴게소까지 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야 돼? 부산까지 가야 끝나는 거잖아. 끝날 때까지 나오는 경우들은 다 곱합니다. 그래서 얘는 50가지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반면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차로 30가지의 길이 있고 기차로 5편이 있고 비행기가 3편이 있고 배로 갔을 때 7편이 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예요? 45가지가 되겠죠. 왜? 차 타도 도착하죠. 비행기를 타도 도착하고 기차 타도 도착하고 배를 타도 도착을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도착하는 애들끼리는 다 더하는 거고 도착할 때까지 나오는 경우들은 싹 다 곱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곱할 거고 언제 더할 거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끝났으면 끝난 애들끼리는 더하고 선택이 아직 안 끝났어. 계속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계속 곱해 나가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안 나오지? 아,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형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손 숫자예요. 수타라는 말 들어봤죠? 수타, 면, 손으로 만드는 거, 수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손 숫자예요. 손 숫자. 수형도라는 건 손의 모양을 닮은 그림이다 라고 해서 수형도라는 말을 써요. 한 가지 예를 들면 A, B, C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모자를 쓰고 왔어요. 모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왔는데 처음에 다 벗어놓고 그 다음 다시 나갈 때 모자를 쓰는데 각자 자기 모자를 제외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쓸 경우의 수 이런 거 셀 때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다 같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놨지만 나갈 때는 A가 고를 수 있는 모자는 뭐예요? 2가지. 뭐랑 뭐 있어요? B랑 C가 있고 자, A가 B를 골랐다. 그럼 B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 1가지. 누구? C. C를 골라. A. C가 맞아요. 그럼 C가 고를 수 있는 건 A 하나밖에 없죠. 혹은 A가 C를 골랐어. 그럼 B가 고를 수 있는 건 A 1가지밖에 없어요. B는 자기 거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B를 가져가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 거야. 3개짜리는 이렇게 얼마 안 돼요. 여기서 하나만 더 늘어나도 가지수가 9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이걸 했을 때 이제 앞선 선택에 따라서 뒤에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수형도를 이용해서 그려봐야 됩니다. 직접 만들어 보고 몇 가지인지 세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한번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와 보세요. 190페이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4의 배수가 되려면 자, 합이 4가 되는 경우, 8이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4의 배수는 요 세 가지 있습니다. 맞아요? 최대 12까지 나오니까 주사위는. 그 다음 5의 배수가 되려면 5가 되거나 10이 돼야 돼요. 그죠? 자, 합이 4가 되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하나의 주사위가 1, 2, 3, 나머지는 그거에 맞춰서 세 가지겠죠? 8이 되려면 2부터 6까지지. 2, 3, 4, 5, 6 몇 개? 5가지 나와요. 지금 선생님 말 이해돼요? 하나의 주사위가 2가 나오면 그 반대편 주사위는 따라서 6이 나오는 거고 3 나오면 5 나오고 4 나오면 4 나오고 5 나오면 3 나오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8이 나오려면 최소한 2는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의 주사위가 2, 3, 4, 5, 6 이렇게 5가지 경우에만 8이 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 12가 되는 경우는 6, 6 하나밖에 없잖아. 5가 되는 경우 1부터 4까지만 나올 수 있죠. 1일 때는 4, 2일 때는 3, 3일 때 2, 4일 때 1 이렇게 4가지 나옵니다. 10이 되는 경우는 최소 4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죠? 4, 6이 만들 수 있는 최소니까 앞에가. 그래서 얘는 4, 5, 6 해서 3가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원래는 여기에서 4의 배수, 5의 배수 했을 때 중복되는 애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중복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번 세워지는 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잘 봐. 4의 배수라고 해서 3가지가 나왔어. 끝났죠. 5가지 나왔어. 끝났지. 다 뭐야? 선택이 끝난 애들이지. 그래서 싹 다 어떻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총 16가지 나오더라.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 맞아 봅시다. 보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이에요. 자연수 XYZ에 대하여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0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YZ.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0이다. 자, 이때는 Z 큰 수부터 결정을 해줘요. 큰 수부터. XYZ가 뭐라 그랬냐면 얘네는 자연수라 그랬어요. 자연수. 그럼 최소 1씩은 다 되겠죠? 1씩은 다 돼요. 그럼 봐봐. 1씩 다 넣었다 가정을 해보자. 미리 넣어요. 미리 넣으면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얼마가 되는 걸 찾으면 돼요? 10이 되는 건데 1은 이미 다 차지를 했어. 그럼 다 더하면 6이 먼저 나오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6은 깔고 가죠. 6을 빼고 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더했을 때 4가 되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으면 Z가 1일 때 Y가 뭐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Z가 0일 때부터 시작을 해요. Z가 0이야. 됐습니까? Y가 가질 수 있는 건
1이나 2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y가 1이면 x는 2라고 정해지겠지. y가 2면 x는 0이라고 정해지겠죠. 그럼 몇 가지인 거야? 2가지 나와요. 요거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z를 하나씩 늘려요. 1일 때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밖에 없어요. 그치? 0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와? 아, 여기도 0이 있구나. 미안. 0부터예요. 그럼 여기는 2가지가 아니라 3가지죠. 잘못했네. 그 다음에 0일 때 여기 1이 나오면 돼요. 1가지 나오죠. 1가지. z가 2가 될 수 있어요?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2가 되면 4보다 커지잖아.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네. 다음 넘어가서 자, 10의 자리의 숫자는 짝수고 1의 자리의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를 정할 거예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짝수라고 했고 그 다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소수라고 했어요. 어쨌든 1의 자리든 10의 자리든지 간에 한 자리 자연수밖에 못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는 0도 나올 수는 있지만 0이 소수에 포함되진 않아요.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연수 범위에서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짝수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2, 4, 6, 8. 4가지예요. 그치? 한 자리 짝수는 4가지입니다. 자, 선택이 아직 다 안 끝났죠? 한 자리 소수는 모두 몇 개예요? 2, 3, 5, 7. 더 있습니까? 없죠? 얘도 4가지예요. 그럼 이거 고르고 이걸 골라야 끝나죠? 그래서 고르는 애들은 다 곱해서 16가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 다항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앞에 우리 다항식의 전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 XYZ 자, 요걸 전개를 했대요. 다항식의 전개를 할 때 자, 요 둘을 가지고 곱한 걸 전개를 하면 항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여기 있는 괄호에서 항이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괄호에서도 항이 하나가 선택이 돼서 곱해지면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들을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이 몇 가지예요? 2가지가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2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골라야 끝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4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얘네를 또 따로 구해야죠. 여기선 3개가 있고 여기는 2개가 있으니까 전체 몇 가지? 6가지. 그럼 총 항은 10개의 항이 나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문제.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약수의 개수. 자,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찾냐면 우리 언제야?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의 개수 찾는 거 배웠어요. 그치? 기억나요? 어떻게 찾았어요? 지수 플러스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했는지 기억나요? 삼합성 어? 그림 아, 그림으로.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긴 하지만.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그대로 봅시다. 72죠. 7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약수를 만들 거야. 여기에 약수가 되는 애를 만들 건데 일단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만 쓸 수 있어요. 그죠? 2 또는 3만 쓸 수 있습니다. 2라는 숫자를 몇 번 곱할 수 있을까? 최소 안 곱해도 되겠지. 3도 어쨌든 72의 약수니까 이해돼요? 안 곱하는 거에서부터 최대 몇 개까지 곱할 수 있어요? 4개? 아니, 3개까지. 네, 그렇지. 하나도 안 곱하는 거에서부터 3개를 곱하는 것까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내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3은 그러면 얘도 역시나 하나도 안 곱하는 거에서부터 2개 곱하는 것까지. 그렇게 되면 얘는 4가지의 경우가 나오고 3은 3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2도 골라서 넣어줘야 되고 3도 골라서 넣어줘야 되지. 그래야 끝나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곱해줘야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한 가지 팁.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약수의 총합. 자, 알아두면 좀 편리합니다. 자, 저기 보면 2가 세제곱까지 돼 있고 3은 제곱까지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2를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요렇게 해서 하나의 괄호로 묶어두고 그 다음 3도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으로 하나로 괄호를 묶습니다. 얘를 전개하면 모든 뭐가 나오냐면 약수들이 다 등장을 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약수가 다 나와요. 됐니? 그래서 요걸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면 결국엔 같은 애가 나옵니다. 됐죠? 알아두면 편해요. 넘어가서 도로망. 도로망. A, B, C, D가 있는데 A, B, C, D 일로 가는 경우가 4가지, 일로 가는 게 3가지. 그 다음 CD가 3가지, AD가 2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A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래요. 한 번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같은 지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건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 도착하고 끝나는 거지.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4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 그럼 이 경로를 통해서 가는 건 총 몇 가지? 곱해야 끝나죠. 됐습니까? 그 다음 A에서 출발해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거. A에서 D로 가는 거는 2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에서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C에 도착했죠? 끝난 애들이고 C에 도착했죠? 여기도 끝난 애들. 그래서 더하면 18가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5가지를 칠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걸 칠하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나, 둘, 셋, 넷, A, B, C, D, E. 요 순서대로 그냥 칠해주면 돼요.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냐?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 그 다음 B에 칠할 수 있는 건 잘 생각하세요. 지금 A만 칠해져 있습니다. 그럼 A하고만 다른 애를 고르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4가지 이렇게 돼요. 아직 다 안 끝났어. C를 칠해야 돼요. C는 몇 가지예요? 3가지. B랑도 달라야 되고 A랑도 달라야 되니까. D는? 얘는 3가지. 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할 건 A하고 C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 둘을 뺀 3가지 중에 하나. 마찬가지 E도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요걸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요. 2까지 다 칠해야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540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넘어가죠? 네. 돈 내는 겁니다. 돈 내는 거. 여러분 현금 계산 해봤어요? 많이 안 하죠, 근데. 대부분 다 카드로 하죠? 옛날에는 돈 계산을 참 많이 했었는데, 현금 들고 다니면서. 100원, 150원, 막 이렇게. 자, 뭐야, 이거, 문제.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4개.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부터, 방법부터 볼게요. 방법과 금액은 다릅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에는 1,0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2개랑 내는 가지를 다르게 보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1,000원 내는 거나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나 같은 거지 뭐가 아니라 그건 금액이 같은 거고 내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반면에 지불하는 금액의 가지수는 1,000원짜리 하나나 500원짜리 2개나 같은 걸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지불하는 방법은 따로따로 봐요. 지불하는 방법은 1,000원짜리 입장에서 보고 500원짜리 입장에서 보고 100원짜리 입장에서 봅니다. 1,000원짜리를 낼 때 내거나 안 내거나 한 장밖에 없으니까 내거나 안 내거나 2가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00원짜리도 낼지 안 낼지 결정을 해야 돼요. 내면 몇 개를 낼 건지 그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거야. 아예 안 내거나 최대 몇 개까지 낼 수 있어요? 2개까지 낼 수 있죠. 그럼 총 가지수는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는 아예 안 내는 거에서부터 얼마까지? 400원 다 내는 것까지. 총 5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를 보니까 일단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선택을 해줘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다 곱했어요. 몇 가지 나와요? 30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괄호를 보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죠. 빵원이란 얘기는 안 내고 다 안 내는 거야.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빼서 총 몇 가지 나오는 거야? 29가지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금액을 잘 보세요.
5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를 가지고만 보겠습니다. 100원짜리는 일단 생략. 알겠어요? 500원짜리 하나. 500원 만들 수 있죠? 500원짜리 두 개. 1000원 만들 수 있죠? 이거랑 1000원짜리 하나랑 바꿔요. 그러면 이 다음에 1000원짜리 하나에 500원짜리 하나를 내면 요 다음 금액이 나오겠지. 그 다음 여기서 또 500원을 추가를 하면 1000원짜리 하나에 500원짜리 두 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어요. 내는 경우는. 아예 안 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했어요? 5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바꿨죠. 그럼 이 바꾸는 과정이 없었다고 치면 1000원짜리를 뭘로 보면 돼요? 그냥 500원짜리 두 개로 보면 되겠지. 이해돼요? 100원짜리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400원이면 100원짜리로는 500원짜리랑 바꿀 수가 없어요. 왜? 400원이니까. 이해돼요? 500원이 아니잖아. 500원이 안 돼요. 그럼 얘는 별개로 봐야 돼. 500원짜리랑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 만들어졌을 때 100원짜리를 안 쓰냐, 100원만 쓰냐, 200원 쓰냐, 300원 쓰냐, 400원 쓰냐 해서 끝나요. 이해됩니까? 어떤 금액이든지 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결론은, 자, 결론은 여기 10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500원짜리가 두 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네 개가 있을 때, 자, 5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될 수 있죠. 합치면. 그죠? 그러면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변환을 시킵니다.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다 바꿔요. 그럼 얼마가 돼? 500원짜리 몇 개가 돼요? 4개로 바뀌죠. 두 개씩이니까. 됐어요? 이제 500원짜리 따로, 100원짜리 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0원짜리는 0에서부터 몇 개까지? 4개까지. 100원짜리도 0에서부터 4개까지. 5가지, 5가지니까 총 몇 가지? 25가지인데 여기서 안 내는 거, 안 내는 거 한 가지를 빼야지. 하나 빼면 24가지 경우가 나오더라.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혈을 하지 않고 2권부입니다. 유형편 보세요. (30페이지) i의 거듭 제곱부터 다시 봐야죠. 자, 29번 볼게요. 자, 30페이지 29번입니다. 1-i 플러스 i제곱 마이너스 i 세제곱 요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1 마이너스 i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 요렇게 해서 i의 100제곱까지 다 계산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홀수번 차수가 홀수면 i의 차수가 홀수면 다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그치?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4개씩 끊어봐요.
4개씩 끊어보면 이렇게 4개를 끊었을 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요거는 플러스 i,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역시나 4개씩 끊어서 더하면 다 0이죠. 그러면 이 뒤에 100개를 다 더해서 0이 되는 거고 앞에 하나, 1 하나 남으니까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1-i 분의 1 플러스 i의 n제곱. 아까 이거 얼마 나왔는지 기억나요? 1-i 분의 1 플러스 i. 많이 나와서 외워두는 게 편합니다. 이거 실수화를 하면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i를 곱하죠. 그래서 분모는 1-i 제곱 나오고 분자는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모는 2가 나오고 분자는 i 제곱하고 1이 사라지고 2i만 나와서 뭐가 나와? i가 됩니다. 그러면 fn이야? n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i의 n제곱이란 얘기가 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1부터 96까지 더하래요. 그럼 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쭉 가서 f96. 자, 이건 간단하죠? 1, 2, 3, 4 더하면 0이 됩니다. 4개씩 끊어서 다 0이 돼요. 그럼 요 뒤에 96개는 싹 더하면 그냥 0이란 소리고. 그죠? 남는 건 누구야? 1 이렇게 돼요. (37번)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맞아요?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둘 다 음수여야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2번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없죠. 틀렸고 3번 마이너스가 안쪽에도 있었어야 돼요. 밖으로 나오긴 하지만 안쪽에도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4번 요거는 네, 맞습니다.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거지 분자에 i가 들어갔을 때는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똑같아져요. 그래서 3번이 맞고 4번은 그냥 i를 약분하면 루트 2분의 루트 5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굳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4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n의 개수를 각각 라지 m, 라지 n이라고 하자. m 곱하기 n의 개수를 n의 값을 구하시오. 가. 요게 뭔 소리야? 둘 다 음수란 얘기죠? m-6. m-6이 아니라 m-7은 0보다 작아야 돼. 그쵸? 그래야 요 식을 만족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그 가를 보세요. m 값이 7이 되면 좌변, 우변 다 뭐가 돼요? 0이 되니까 등식 성립하죠. 그럼 7도 포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나 조건에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n-6은 0보다 작다. 근데 얘는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부등호가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m 값은 7보다 작거나 같고 n은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연수 mn 개수는 7개, 5개 해서 35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넘어가서 네, 쭉 넘기면 78페이지가 나옵니다. 78페이지.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8의 약수인 경우의 수. 8의 약수 뭐뭐 있어요? 그렇지. 8의 약수는 1, 2, 4, 8인데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1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안 돼. 해놓고 자 2가 나오려면 몇 가지? 한 가지. 4가 나오려면 1, 2, 3 해서 세 가지 나오겠죠. 주사위가 두 개잖아. 위쪽이 1, 2, 3 이렇게 바뀌는 동안 얘는 3, 2, 1 바뀌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고 8이 되려면 2부터 시작이라 그랬죠. 2, 3, 4, 5, 6 해서 몇 가지? 5가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총 9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5번 XYZ에 대하여 E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자연수 XYZ래요. EX 더하기 Y 더하기 Z. 자, 아까 그게 조금 헷갈리면 그냥 자연수 그대로 봅시다. X가 1일 때 봐요. 그럼 Y 플러스 Z는 얼마가 되면 돼요? 6이 되면 될 거 아니야? 만들 수 있는 Y 플러스 Z는 몇 가지? Y가 1, 2, 3, 4, 5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지? 5가지. 그 다음 이번엔 X가 2일 때 Y 플러스 Z는 4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몇 가지겠어요? 3가지 나오죠? 이해됩니까? 1, 2, 3 해서 3가지 나오잖아. 그 다음에 X가 3일 때 Y 플러스 Z는 얼마? 2. 요거 몇 가지밖에 안 돼요? 한 가지. 1, 1,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총 9가지 나온다. 그 다음 8번 4종류의 모자, 5종류의 바지, 2종류의 신발 중에서 모자, 바지, 신발 티셔츠는 안 입어? 이상하네. 한 개씩 구매하는 경우의 수는 다 어떻게 해요? 모자도 하나 구매해야 되고 신발도 바지도 하나씩 다 구매해야 선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5 곱하기 2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이해됩니까? 그 다음 12번 360의 약수의 개수. 360 소인수분해하면 소인수분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맞니? 너무 나 혼자 했나? 72 곱하기 5잖아. 아까 72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며. 그죠? 됐죠? 그러면 지수에다 1씩 더해서 1씩 더해서 다 곱하면 얼마? 2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제 수영도를 한번 봅시다. 수영도. 16번. 4명의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각자 다른 한 명의 보고서를 보려고 한다. 자신이 보지 않는다고. 지건 지가 안 본대요. 내가 다른 사람 거 봐야 됩니다. 자, A, B, C, D 네 사람이에요. 자, 먼저 A가 볼 수 있는 보고서는 B, C, D 3명입니다. 맞습니까?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A가 B 걸 받아. 그럼 B에 이제 남은 건 A, C, D가 남았잖아. A, C, D 다 볼 수 있죠. 이해됩니까? 얘가 A를 봤어. 그럼 C가 볼 수 있는 건 D 거밖에 없어요. 남은 게 CD라서. 자기 걸 보진 않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얘도 능숙하게 합니다. 안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B, C 썼어. B, C를 썼어. 남는 건 A, D잖아. 얘가 A를 보면 얘가 D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무조건 뭘 봐야 돼? D를 봐야 되고 얘가 A를 봐야 돼. 다음 얘가 B, D가 나왔으니까 A, C가 남았어요. 그럼 남은 것 중에 얘가 볼 수 있는 건 A밖에 없고 D가 C를 봐야 돼요. 이해됐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3개가 나왔죠? 이 밑에도 3개가 나와서 네, 문자만 조금 바뀔 뿐이지 9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궁금하면 요 밑에도 해보세요. 얘도 해보고. 그 다음 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 도서관, 편의점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집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에 갔다가 편의점에 들러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 집에서 도서관까지 4가지. 도서관에서 편의점까지 2가지. 편의점에서 집까지 3가지 경로가 있어요. 맞습니까? 다 각각 곱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돼요. 다음 22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B. A, B부터 정하자. 그냥 A, B, C, D, E 요 순서로 정해요. 선생님 2부터 정하면 안 되나요? 상관은 없어요. 별로 그렇게 큰 상관 없습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2부터 정하고 D부터 D 정하고 C 정하면 얘를 정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것도 경우의 수로 나눠서 계산하면 나오긴 합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A, B, C, D, E 순서로 결정을 합니다. A에 고를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5개. 요거 5개. B는 A랑만 다르면 되니까 4가지. C는 A랑 B랑 다른 애가 돼야지 3가지. D도 C랑 A랑 다른 애가 돼야죠. 3가지. E도 3가지. 어라? 잘 보면 아까 생긴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잘려 있으나 여기를 범하고 있으나 그게 그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문제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25번 10원짜리 4개,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2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500원짜리 2개. 자,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4개, 3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4개. 그럼 500원짜리를 지불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가 될 거고 100원짜리는 4가지 10원짜리는 5가지 해서 다 결정을 해줘야 끝나지. 그럼 총 60가지가 나오고 아예 안 내는 걸 빼라고 나와 있죠. 아예 안 내는 거 한 가지 경우예요. 빼면 59가지. 다 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좀 받아볼게요. 앞에 질문 있습니까? 내가 나가는 진도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나가는 진도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유형편, 개념편. 개념편. 페이지랑 번호 좀. 아예 51페이지. 네. 51페이지에 1번? 내용을 모르겠다고? 원리를 모르는. 원리?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왜 인수인지. 왜 인수인지 모르겠다고? 2차 방정식에서 따져보면 돼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먼저 하지. 왜 인수분해를 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최고차항 계수는 a 이렇게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죠? 얘가 0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x는 뭐예요?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만들지. 이걸 역으로 봤다고 생각을 해봐.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이렇게 생긴 애가 곱해져 있지 않고는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인수정리에서 FA가 0이다 라고 하면 FX라는 애는 뒤에 숫자는 뭔지 몰라. 나머지 식은 모르겠지만 FX라는 애가 일단은 X-A라는 애로 묶으면 묶여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넣으면 어차피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뭐가 됐든 무조건 0이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야. 이해돼요? 네, 좀 이해했어요? 또? 응? 그 39페이지에 39? 나머지 정리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3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여러분 이거 좀 아날로그식으로 약간 노가다 한 번 정도 해봐야 돼요. 거기 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1이고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식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죠? 처음에 fx라는 애가 x 플러스 1이라는 애로 나누면 요거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을 q1x 나머지를 rx 요렇게 나머지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주고 또 하나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래요. x-2로 나누면 몫은 q2x 나머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야. 근데 이거를 갖고 x-2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얼만지는 몰라. 모르지만 이걸 나머지를 rx라고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이 다릅니까?
다른 식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등호로 돼 있지. 말은 얘랑 다 같은 애야. 그럼 바꿔 얘기를 하잖아. 첫 번째 식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식도 전개를 하든 뭔지라를 하든 어쨌든 간 얘도 역시나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얘가 나와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지. 맨 마지막 식. 그럼 마지막 식을 갖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x 마이너스 2 네모니까 q3x라고 할게요. 그냥 얘를 q3x 이렇게 놓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어디였어? 여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 q3x 플러스 rx 이렇게 돼요. 자, 이걸 나눌 거야. 전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꺼번에 곱합니다. 요 식 전체에다가 우리가 여기 x 쓰면 식 전체에 x를 다 곱하죠. 마찬가지 이 식 전체에다가 x-2랑 q3x를 곱합니다. 그래서 x-2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q3x 요렇게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 걸 빼요. 그럼 나머지가 rx가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rx에 대해서 추측을 좀 해봅시다.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인 것까지는 알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긴 2차식이에요. 그럼 얘도 2차식이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2차고 얘도 몇 차야? 그럼 아직 더 있지? 얼마를 곱해야 될까? 최고차항만 비교해보세요. a를 곱하면 돼요. 그럼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면 뭐가 나와야 될까? 마지막 나머지가 나와야겠지. 2차는 사라질 거니까 마지막 남는 애가 누구야? 아니지. 아니지. 마지막 나머지 뭐라 그랬어? EX-1이라고 줬잖아. 얘가 남아야 돼. 그래야 정상이야. 맞지? 그래야 같은 거니까. 아, 그럼 얘 입장에서만 보세요.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면 얘만 남아. 그럼 생각해봐. 얘라는 게 요게 얘를 뺐더니 얘가 남았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어? 그게 아니라 그냥 RX라는 애가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이게 아니야. 그냥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돼?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나와야지. 그럼 A도 나오겠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주간평가 잘 봤니? 결과 얘기 안 해줘요? 아니요, 덧질 다 나왔어요. 다 맞은 사람. 한 명. 끝? 아쉽지만 하나 틀렸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개? 두 개 틀렸다. 두 개 틀렸어? 잘했네요. 네.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아무래도. 왜냐면 처음은 범위도 좀 좁고, 내용상 그렇게 어려운 게 많지 않아요. 뒤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어려워져요. 해보면 알겠지만,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갈 거고, 사실, 내가 낼 때가 있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요. 나도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내가 낼 때가 되면, 평균을 한 30쯤으로 맞춰볼까요?
농담이고. 네. 선생님이 내게 되면 어렵지 않게 낼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연락 갔어? 아니요. 엄마 아직 못 받으셨어? 네. 연락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간대? 다행이다, 그치? 또 질문 있어요? 한 문제 정도는 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형편 20, 음. 27쪽에 네. 14번. 14번. 유형편 27쪽에, 어이구, 벌써 이거를? 아니구나.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구나.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하여 x, y의 값을 구하시오. 어? x 플러스 y는 얼마? i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뒤에 보면 우변이 0이잖아. 허수 부분 0이란 얘기죠.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가 돼야 돼? 0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그걸 이제 다시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절대값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절대값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치? 그럼 얘는 절대값 2x 마이너스 2. 그럼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1이 되면 y는 마이너스 1인 거고,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y는 1인 거고. 그래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옵니다.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거의 일주일가량 있으니까 숙제 좀 최대한 다 좀 해오세요. 알겠지? 선생님도 첫 시간에 질문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줄 테니까.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